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현 교수님 연구실 다이나믹 로봇 컨트롤 앤 디자인 랩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게 된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컨텐츠 임플리시트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위드 릴렉스드 컴플리멘터리 컨스트레인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레그드 로봇에서 사용되는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의 많은 경우 이제 프리디파인된 컨택 모드 시퀀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줬지만 게이트가 바뀌거나 이제 모션이 바뀌는 경우 각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적합한 컨택 모드 시퀀스를 미리 정해줘야 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어시메트릭하거나 페리오딕하지 않은 모션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컴플리멘터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다이나믹스에 포함해서 옵티마이즈하는 컨택 임플리시트 어프로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플리멘터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발이 공중에 있으면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땅에 붙어 있어야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링 컨디션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앞선 세 연구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의 컨택 임플리시트 어프로치를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디파인된 컨택 모드 없이도 다양한 모션을 만들 수 있지만 추가된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컴퓨테이션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컨택 임펄스 람다가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람다가 0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줘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이제 멀티 컨택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호라이즌을 따라가면서 익스포넨셜하게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테이션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보여드린 연구들은 이 방법을 주로 오프라인 모션 제너레이션으로 많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컨택 임플리시트 어프로치를 이제 온라인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된 것이 이제 슈팅 메소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디퍼런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즉 DDP는 대표적인 슈팅 메소드 중에 하나고요. 다음의 연구들이 컨택 임플리시트 DDP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을 한 경우들입니다. 다이렉트 메소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제 람다가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이 아니라 스테이트와 컨트롤 인풋에 의한 펑션으로 결정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제 현재 스테이트와 컨트롤 인풋이 정해지면은 이제 그거를 포워드 롤아웃 하면서 컨텍 스테이트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 정해진 컨텍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임펄스와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앞선 방법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느라 컴퓨테이션이 증가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컨피규레이션에 맞는 딱 한 가지의 경우의 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 컨택 모드를 벗어나 다른 컨택 모드를 잘 찾지 못하고 수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발을 떼면 코스트가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수렴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앞선 연구들의 경우 컨택 모드 스위치 파트를 미리 찾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오프라인에서 계산하고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컨택 임플리시트 어프로치를 적용했음에도 적절한 컨택 모드를 찾는 것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다고 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fully contact implicit 어프로치를 취해서 간단한 레퍼런스만으로도 멀티 컨택 미션을 온라인 MPC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컨택 임펄스의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컨택 임플리시트 DDP에 기반을 두되 앞서 언급된 컨택 모드 스위치를 잘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플리멘터리티 컨스트레인트의 릴렉세이션을 적용한 후에 이에 기반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왼쪽 위에 투명한 이 로봇이 이제 디자이어 컨피그레이션 포즈고요. 이제 로봇이 그 NPC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컨택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을 때도 이를 트래킹하는 멀티 컨택 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실험을 진행해서 실험 영상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트레이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때 다이나믹스의 컨택 임펄스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워드 롤아웃 할 때 컨택 임펄스를 구해줘야 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다이나믹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람다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의 스테이트 X는 Generalized Coordinate Q랑 Generalized Velocity Q.로 정의되고 컨택 인풋 U는 지금 토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포뮬레이션 된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지금은 이제 컨스트레인트 DDP로 풀고 있습니다.
컨택 임펄스를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컨스트레인트가 다음에 리니어 컴플리멘터리티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발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발이 붙어 있을 때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링 컨디션을 벨로시티 스페이스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포워드 롤아웃에서 필요한 컨택 임펄스는 다음과 같이 주황색 박스가 나타내는 피저블 셋 내에서 키네틱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품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람다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이제 컨택 솔루션을 다음에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즈해서 구하게 됩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세퍼레이팅과 땅에 붙은 클램핑, 그 다음에 땅에서 미끄러지는 슬라이딩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만족하는 조건들을 이제 아래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고, 세퍼레이팅의 경우에는 이게 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컨택 임펄스 람다가 없고 이제 벨로시티만 있는 것이고, 클램핑은 발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람다만 있고 이제 벨로시티가 없고, 슬라이딩은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노멀 디렉션 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디렉션 벨로시티가 0이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컨택 임펄스가 콘에 걸린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0이라는 조건이랑 V가 0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V 노멀 디렉션이 0이라는 조건이랑 이제 콘 컨스트레인트에 있다는 조건으로 이제 각각의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수식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임펄스도 구했고 이제 그레디언트도 구했기 때문에 컨택 임플리시트 MPC를 풀 수가 있지만 이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2D 플래너 쿼드러패드 예제이고 이 검은색이 레퍼런스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하얀색 로봇보다 더 높이 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상황처럼 레퍼런스 하이트이 높게 떠 있는 경우 코스트를 낮추려면 사실 발을 떼고 뛰어야 하는데 스트레이트 컨스트레인트에 기반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가만히 서 있는 모션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이니셜하게 컨택인 경우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코스트가 높은 로컬 옵티멀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스트레이트 리니어 컴플리멘터리티 컨스트레인트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컨택 스테이트가 수직이냐 아니면 수평이냐 요 한 곳에만 이제 속하게 되는데 컨택 임펄스가 있거나 혹은 컨택 벨로시티가 있거나 따라서 처음에 컨택이 일어나면 이는 이제 수직선상에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그레디언트는 계속 컨택 임펄스가 있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컨택 벨로시티가 0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즉 단순히 그레디언트를 따라가서는 발을 떼는 모션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플리멘터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릴렉세이션하고 이에 기반해서 이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로우가 이제 커지면 이제 완만해지고 이제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스트릭트한 오리지널 컨스트레인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트릭트한 컨스트레인트를 단순히 릴렉세이션 했다가 컨트리뷰션이 아니고 릴렉스드한 컨디션에 기반해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수식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스트릭트한 컨스트레인트에 기반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세미 인플리시트 몰래 인터그레이션 하는 식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식이 중요값이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니어 컴포넌트 컨스트레인트인데 이 V가 넥스트 풋 벨로시티여가지고 여기다가 자코비안 곱하면은 이제 V가 나오게 돼서 요거를 그 행렬을 곱으면 이렇게 어파인한 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풋 벨로시티가 람다에 대한 어파인 펑션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클램핑인 경우 풋 벨로시티가 0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사용하면은 람다를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마이너스 A 인버스 B 꼴로 이제 스테이트와 컨트롤 인풋에 대한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인 룰을 써가지고 아래처럼 스테이트 X와 컨트롤 인풋에 대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제안한 릴렉스드 컨스트레인트에 기반한 그레디언트의 경우 먼저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료를 이용해서 스트릭트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릴렉세이션 한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V는 A 람다 플러스 B라는 식을 이제 이 릴렉스한 컨디션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람다 V가 로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저기처럼 이제 V는 0 대신 요거를 넣어가지고 식을 쓸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람다에 대해서 임플리시트하게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요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앞서서 구했던 스트릭트 컨스트레인트에 기반한 이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포즈드 그레디언트에 기반을 한 경우 앞선 태스크에서는 이제 점핑 모션이 안 나오고 스탠딩한 모션으로 수렴을 했었는데 주기적인 점프 모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니셜하게 발을 붙이고 있었음에도 거기서 벗어난 솔루션, 즉 발을 빼는 솔루션을 찾아낸 것인데요. 왼쪽의 그래프가 이제 시간에 따른 코스를 나타낸 것인데 이 빨간색 이렇게 쭉 가는 게 이제 스탠딩한 모션을 수렴했을 때 코스고 이 보라색이 이제 이렇게 주기적인 점프를 했을 때 코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문제가 그 이니셜 컨택 컨디션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코스트의 솔루션으로 수렴을 했었는데 이제 프로포즈나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같은 웨이트 세팅에서 발을 떼는 모션으로 더 서치 스페이스를 늘린 거죠. 그래가지고 코스트가 더 낮은 로어 코스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릴렉세이션 베리어블에 대한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앞선 태스크, 그러니까 레퍼런스 하이시 높게 있을 때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로우를 다양하게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베러지 코스트를 플롯한 것이 저 그래프입니다. 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인데요. 릴렉세이션 베리어블이 너무 작은 경우는 발을 아예 떼지 못하고 릴렉세이션 베리어블이 조금씩 커짐에 따라서 이제 주기적인 점프 모션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릴렉세이션 베리어블이 C과 같이 너무 크게 증가하면 점프를 할 정도의 컨택 임펄스를 모으지 못해가지고 제자리에서 이제 옥실레이션 하는 모션을 보이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프 모션을 보여주는 이제 로어 코스트 리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로봇이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인 컨택 임펄스를 내며 점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왼쪽과 같이 릴렉세이션 베리어블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스탠스 타임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릴렉세이션 베리어블이 이제 컨택을 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본래 릴렉세이션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인 발을 떼지 못해서 베드로컬 미니마에 수렴하는 문제를 즉 다른 컨택 모드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롤을 다양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이제 어베러지 코스트를 플롯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일정 스위스 팟이 그 태스크의 디펜던트하게 이제 다르게 분포되지 않고 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크게 태스크를 바꾼다 해서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롤을 이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예제에서도 같은 로봇에 대해서는 같은 릴렉세이션 베리어블 롤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MPC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오퍼입니다. 이 검은색 로봇이 레퍼런스로 트리비얼하게 앞으로 가면은 이제 MPC의 결과로 이 하얀색 로봇이 그걸 트래킹하는 멀티 컨택 모션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플래너 커널 패드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에가 레퍼런스, 아래가 그 결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플 쿼드라틱 코스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RF, 저 검은색 XRF를 레귤레이팅 하는 것과 이제 컨트롤 인풋을 레귤레이팅 하는 저 두 가지 펑션으로만 만들어낸 결과고요. 다음과 같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이제 슬라이딩 모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레퍼런스를 주면은 아래처럼 플리핑하는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이트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게이트 스타일을 이제 코스를 인버싱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운딩 게이트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스윙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이 스윙 페이지에서 컨택 임펄스를 내면은 이제 그걸 패널라이즈하는 그 코스트를 추가했을 때 결과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D로 확장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앞에 보이는 투명한 로봇, 여기서도 영상에서도 아까 투명한 로봇이 디자이어드 컨피그레이션이고 그게 이제 MPC의 모든 타임 호라이즌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디자이어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2D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이어 컨택 시퀀스 안 들어갔고 이제 심플 쿼드라틱 코스트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고요. 보시면 이제 트래킹하는 멀티 컨택 모션을 잘 만들지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발을 많이 끌거나 뭐 잘 안 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는 이제 발을 들었을 때 좋은 코스트가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슬라이딩 많을 경우 실제 로봇에서 잘 트래킹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풋슬립 코스트를 넣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쓰는 코스트는 RL에서 많이 쓰는 풋 클리어런스 코스트랑 풋슬립 코스트를 쓴 거고, 그거를 이제 오른편과 같이 디퍼런셔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탄젠셜 방향으로 풋 벨로시티가 있을 때는 발을 좀 들어야 되고, 그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는 탄젠셜한 방향으로 풋 벨로시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코스트고요. 그거 넣었을 때 이제 넣지 않았을 때 결과가 왼쪽이고, 넣었을 때 결과가 오른쪽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발을 많이 미끄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가는 모션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윙 타임이 너무 길게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타임 코스트를 넣고 시메트릭 컨트롤 코스트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트롯과 페이싱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시메트릭 컨트롤 코스트가 요 1번, 4번 다리, 그러니까 크로스한 다리의 컨트롤 인풋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여기 이 크로스한 페어가 비슷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 왼쪽끼리, 오른쪽 오른쪽끼리 이제 컨트롤 인풋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심플한 코스트를 넣은 것이고, 그거를 이제 그것만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게이트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위처럼 이제 언스테이블한 포즈를 레퍼런스로 주면 이를 레귤레이트하는 모션을 만들어냅니다. 즉 최대한 따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은 앞발을 떼서 디지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제 앞발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뒷발로 차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디자이어드 컨피그레이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디자이어드 컨피그레이션이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제 디자이어드 바디의 오리엔테이션을 계속 바꿔주는데, 바디가 이제 디자이어드 바디와 일정 각도 이하면 초록색으로 통과를 알리고 이제 새로운 디자이어드 컨피그레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어드 컨피그레이션을 따라가려고 계속 NPC가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온라인 컴퓨테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부터 새로운 디자이어드를 따라가는 그런 모션을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컨피그레이션을 그 휴머노이드처럼 주면은 이족 보행 모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연스러운 모션 만드는 튜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 NPC로 풀고 있고요. 40Hz 리얼타임으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플랜드한 게이트를 보여주는 플랫이 이렇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디펜던트하게 게이트를 인풋 잠시만요. 줌 연결이 끊겨서 화면 공유만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까지 언스테이블한 포즈를 디자이드로 줬을 때에 대해서 실험한 영상이 있고요. 각 공장마다 이제 왼쪽의 디자이드를 3.5초간 따라하고 이 원래 노미널 컨피그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원본 스피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일리어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슬로우 스피드고 앞에랑 같은 태스크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한 건데, 이제 이 경우에는 발을 몇 번 디디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는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파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서서 막
다양하게 다이나믹한 모션을 막 했던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그젝트한 스테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좀 환경에서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티메이티드한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조금 누적되면서 따라가기 조금씩 힘들어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컨텐츠 인플레이션 MPC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트 집값을 굉장히 여기에 디펜던트해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 왜냐면 이제 이 집값으로부터 포워드 키네마틱스 풀어서 풋포즈를 구하고 풋포즈가 이제 땅 위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컨택 스테이트를 판단하고 이제 그거를 호라이즌 쭉 보고 이제 또 거기에 기반해서 컨택 모드를 정하기 때문에 그 집값이 조금만 이제 달라지면은 이제 그 컨택 모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잉 로봇에서 특히 풋 포즈가 땅이랑 잘 컨택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집값을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도 3.5초까지만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이렇게 좀 로버스티니스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심플한 레퍼런스로부터 멀티 컨택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릴렉스드 컴플리멘터리 컨스트레인트에 기반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컨택 인플레이션 MPC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드한 알고리즘이 실제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멀티 컨택 모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냄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